예,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이 또다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얘기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과 박형준이 어제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또 찬반 엇갈려서 서로 설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어서 싸울 일인가? 이 싸울 일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과 박형준을 만난 것은 보궐선거에서 완패한 뒤에 이제 좀 달라져야겠다라고 생각은 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인데 정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이렇게 오세훈과 박형준을 만나는 모양을 만든 건 뭔가 바뀐 모습을 보이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말들을 보면 뭘 바꿔야 하는 건지, 지금 마지막 남은 1년 임기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직 갈피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과 박형준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 국민 정서와 국민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 이 정도 선, 원론적인 선에서 그쳤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앞으로 1년 임기 1년 동안은 정말 마무리를 하는 단계인데,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국정 운영에서 완전히 실패를 했다라는 것이 이미 국민 대다수의 의견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할 일은 이렇게 갈팡질팡할 게 아니고 어제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부동산 문제, 코로나 백신 문제. 지금 국정 현안에 가장 큰 문제로 걸려있는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어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대통령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아직도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왜 해야 하느냐? 이게 정치 보복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뒤에 이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4년 동안,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해온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주변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부분, 그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래서 또 탄핵이 된 것이고요. 하지만 대통령의 일반적인 통치 행위까지를 모두 엎어서 모두 법적으로 그래서 20년, 30년형을 때린 것, 이것은 누가 봐도 정치 보복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때 이 정치 보복이 또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여기서 끊으라는 겁니다. 이걸 끊지 않으면 이게 계속 정치 보복의 문제는 감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뒤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은 안 된다고 봅니다. 법적인 책임은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될 것은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국정의 실패를 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지만 정치 보복은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으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하지 않으면 이 정치 보복은 또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되 정치 보복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서 여기에서 사면은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코로나와 부동산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코로나 백신에 있어서 확보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모더나와 대통령이 어떤 계약을 했는지를 밝혀라 라고 하고 정부에서는 밝히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 밝히지 않아도 대다수 국민들은 압니다. 그 계약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모더나 측에서 상반기 중에 주기로 했다가 못 주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계약한 거 아니죠, 그렇게.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자 정도로 한 걸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다 확보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백신도 검토해보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백신에 관한 한은 완전히 엉망진창인 겁니다, 지금. 지금 기대할 것은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미국이 지금 가장 큰 관심이 지금 반도체 생산 기지를 확보하는 것, 중국과의 반도체 패권 경쟁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지금 정치 보복가 아니라도 이 지금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 반도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대목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의 대답은 두리뭉술합니다. 아직도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세상 모두가 이 잘못을 알고 문재인 정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까지 다 아는데도 지금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꼬일 대로 꼬인 이 부동산 문제를 문재인 정권은 해결할 해답을 찾지도 못하고 그런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현황을 살펴봐야 된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는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또 재개발, 재건축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통해서 공급은 늘려야 하고 부동산 가격은 잡아야 하고 이 문제는 지금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오세훈과 박형준을 만난 것은 이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자신의 국정 운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이 국정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문재인은 어떻게 지금 마무리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밝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좋겠느냐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야당의 협조도 구해야 합니다. 야당이 사면이나 코로나나 부동산에 대해서 국정 운영에 협조를 하게 되면 물론 바로 레임덕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문제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입니다. 야당도 필요하다면 협조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을 인정을 하라. 무엇을 잘못했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한 대로 모두를 협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 코로나 백신, 사면 문제,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나라가 위태로워질 지경인 것 아닙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은 아직까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헤매기는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사면 문제를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낙연이 올해 초에 사면 문제를 꺼냈다가 들어간 이후에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속으로는 찬반이 나뉘어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옥신각신입니다. 더 심각한 건 야권입니다. 야권에서는 지금 박형준, 오세훈이 사면 문제를 꺼내자 거기 가서 뭐 때문에 사면 얘기를 꺼내느냐, 사면 얘기를 꺼내면 또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또 도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이제 겨우 보궐선거에 승리를 해서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인데 또 발목을 잡는 것이냐, 이런 반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사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또 찬성하는 부분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야당이 찬성하고 반대할 문제입니까? 지금 이런 시점에서.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문제는 과거로 돌아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미래로 나아가는 문제입니다. 전혀 지금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문재인을 비롯해서 정치권이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을 사면하고 석방시키자고 하는 것은 우리 정치를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과거를 다 털어내고 정치 보복을 끊어내고 지금 국정 현안인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 백신 확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미래의 문제입니다. 과거로 가자는 문제가 아니죠.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이나 젊은 비대위원을 중심으로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20대, 30대의 지지율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탄핵, 사면 문제가 나오면 또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아닙니다. 20대, 30대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대, 30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쿨합니다. 우리 정치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정치 보복의 사슬은 끊고 부동산과 지금 코로나 문제를 해결에 매달려야 한다. 여야가. 이렇게 20대, 30대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그게 정치가 아닙니까? 서병수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뭐 모두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사면을 직접 거론해야 한다 이제는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조수진 또 같은 국민의힘 의원이 서병수 의원을 보고 사과하라고 해요. 뭘 사과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과거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정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에서 털고 가자는 겁니다. 그 터는 첫 기준이 전직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결단을 하고 난 이후에 빨리 모두가 손을 잡고 야당이 국정에 협력을 한다는 것은 이 코로나 백신의 문제나 부동산의 문제는 국기를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하고 앞으로 국정을 담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야당이 외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을 묻는 대로 또 국정에 협력해서 이 현안 문제만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어떤 형태로. 이런 점에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청년들의 지지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정정당당해야 합니다. 정치는. 20대, 30대에게 가서 사면이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이다. 탄핵의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야 한다. 이걸 넘고 부동산과 코로나 백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어야 그게 정치입니다. 언제나 눈치나 보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지금 20대, 30대들은 당당한 정치, 해법을 내놓는 정치, 자신들의 마음에 조금 들지 않더라도 실용적으로 또 정치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국정의 앞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고 또 지지도 해주는 그런 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20대, 30대들이다. 이런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